이제 어느덧 9월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이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8월의 CPI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수순이 될 텐데 8월의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리고 이 위기를 맞은 애플 신제품 발표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지수보다는 종목보자라는 조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러면 오늘도 핵심 뉴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세일즈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글로벌 이벤트들,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시사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3조 원가량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디지털 규범 정립의 필요성 강조, 이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언급이 또 주목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기후기금에도 3억 달러 이 공여를 하겠다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원가량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 협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 일단은 3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의 지원을 통해 이 재건을 적극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조금 더 깊게 관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거버넌스, 이쪽도 보겠습니다. 이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면서 G20 정상회담이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대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이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이 우리나라가 되는 그런 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있고, 이 자리에서 또 밝혔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자유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번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실행될지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녹색기후기금 쪽도 보겠습니다. 3억 달러 공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녹색 사다리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들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SY 금감공업은 모듈러 주택 쪽이고요. 한미글로벌, 선부토건, 히림 등의 종목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디지털 거버넌스 하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 펼치는 업체들이 떠오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토엔이라든지 카페24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G20 정상회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양자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방산과 우주 분야 협력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의 전기차를 포함해서 첨단 제조업 분야 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인도에서 발사한 인도 자국의 이 실력으로 개발한 발사체가 달에 도착을 했고, 또 달의 남극 지역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요, 방산 섹터 보겠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 롯데엠 볼 수가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같이 묶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나란히 상승 분위기 보여줬었고요. 다음으로는 항공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항공 쪽에서는 우주항공이죠. 역시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묶이고요. 인텔리안테크나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사이즈 좀 작은 종목으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있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어느 정도 또 교집합에 있는 종목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오늘 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이런 외국에서 좀 더 재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로얄 오피스 패밀리라고 있는데요. 이 로얄 오피스 패밀리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이었는데 지난 6일에 방한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난 것으로, 그러니까 어제 떠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서 주목받았던 부분들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은요. 8일에는 에이트원과 미디어 초청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트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협력을 한 차례 발표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후속 조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로얄 패밀리 오피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전남 나주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전남 도지사와 만찬을 갖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라남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로얄 패밀리 오피스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드러낸 쪽이 해남의 솔라시도 하고요. 강진의 스마트팜이랍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농업에 대한 상당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래 사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에서 이 초록초록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대단한 이 열망과 또 로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팜이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이 스마트팜 시설을 보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관심도 드러냈다라고 매체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빌드업이 될지 하나의 또 포인트 되겠고요. 그리고 SY하고는 이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9일에 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실제로 방문했는지 아닌지 후속 보도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트원을 실제로 방문한 기사는 나왔고요. 그리고 SY 같은 경우는 방문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직전 거래일에 6% 정도나 올랐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루닛이 또 크게 한 건 했습니다. 의료 AI 그 한계는 어딜까지일까요? 이 루닛의 이 여러 가지 현재 성과와 관련해서 현재 학술지에 실린 내용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부문, 의료 AI 부문에서도 영상 진단 부분이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루닛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죠. 이 루닛이 만든 AI하고요. 그리고 전문의 1명, 이게 한 팀입니다. 그리고 사람 전문의 2명이 한 팀이고요. 그리고 루닛 AI가 또 한 팀, 이렇게 해서 3팀의 성과를 분류를 해봤답니다. 각각의 팀에서 이 유방암 진단 과정에서 실제로 그 유방암을 잘 선별해낸 그 결과를 봤더니요. 이 3팀 가운데서 루닛 AI와 이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의 영역을 조금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이 인간의 기능보다 이 의사의 진단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AI가 생겨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국제학술지인 랜시트 디지털 헬스에 지난 10일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돼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루닛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 대신해주는 로봇도 있고요. 진단에 있어서는 이 의료 AI가 조금 더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루닛 직전 거래일에는 25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딥노이드나 뷰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최근 들어선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이 꾸준히 내놓고 있는 이런 성과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장도 한번 보시죠.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그래도 브레이크는 잡혔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주말을 앞두고서 일단은 소폭의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22%, 그리고 S&P가 0.14%, 나스닥 0.09% 올랐습니다. 보시면 그 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루하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는구나, 여기에 다소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기술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이 미중 갈등이 우려가 좀 더 커지면서 1%대 밀렸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쪽으로도 이런 제재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 두 종목을 덮친 거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서 2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애플은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은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군이 있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 상당히 큰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일라이릴리 쪽에서도 개발하는 비만약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2%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면 국제유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 가깝게 오르면서 9개월 내 최저 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8%나 급등해서 $90 위로 올라왔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계속해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